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안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지만 운영비 지원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한전 이사회도 공대 설립에 소극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다음 달 설립되고 올 하반기에는 공장이 착공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한비도안전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이상 출력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내놓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되고 경찰도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안 수립이 곧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에 용역안이 나오면 정부의 관련 부처끼리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전공대 설립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 계획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용역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이때부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전라남도는 특별법 신설을 통한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번에 하고도 또 계속 또 협의를 해야죠. 그게 뭐 한 번 협의한다고 될 상황도 아니고. 여기에 적자를 이유로 한 한전 이사회 내부의 반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이미 6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떠나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을 보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안. 2022년 개교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5월 한비도안전 1호기에서 원자로 이상 출력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특별조사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영광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비도안전 1호기에서는 지난달 10일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지침과 달리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뒤에 수동으로 정지한 사고가 일어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장 문제를 둘러싼 조선대학교의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강동원 총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오는 9월 개교 기념일 이전에 새 총장을 뽑기로 결정하고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 8월 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총장 측은 이번 주부터 업무에 복귀해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출근길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에 모두 거치겠고 날은 점차 더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담양의 낮 기온은 30도 등으로 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이 다음 달에 설립됩니다. 정부의 투자심사 면제가 확정이 됐고 10여 개의 기업들이 합작법인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시는 당초보다 법인 설립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하반기 착공과 양산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재정투자 심사였습니다.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올 하반기 착공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에 묶여버렸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정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통보받아 가장 까다로운 관문을 넘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해옴에 따라 자동차 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도 순항입니다. 법인 자본금 2,300억 원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차 출연금을 뺀 나머지 1,380억 원에 대해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 등 10여 개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 안에 투자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수영대회가 열리는 시점을 전후해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월 중에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긴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해서 광주시는 상반기 법인 설립이라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올 하반기에 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의 입주 예정 아파트가 7,6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석 달 동안 광주와 전남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광주가 3,100여 가구, 전남이 4,500가구 등 모두 7,67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제곱미터 이하 3,500여 가구 등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7%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5월 전남 지역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전남 지역 수출액이 2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수출액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31.6% 줄었고 합성 수지도 중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1% 이상 감소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주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혐의의 근거로 삼은 보안 자료가 진짜 보안 대상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기소된 그 혐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그리고 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분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중에 조카 명의를 빌려서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에 혐의가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건넸다는 보안 자료가 정말 보안 자료 맞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는 비공개 결정을 해놓고 뒤늦게 보안 문서가 아니다라는 박홍렬 전 목포시장의 해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시점은 두 시기인데요. 첫 번째는 2017년 5월 18일 그리고 9월 14일인데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손혜원 의원이 받았던 자료에는 사업 예상 추진 구역이 표시된 자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주목했던 것은 세
세 가지인데요. 우선 대외 B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개발구역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거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 이 세 가지 측면에 주목했고 이 부분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언론이 크게 다뤘던 게 국회의원의 어떤 이해충돌 그쪽 부분 아니었습니까? 손혜원랜드라는 비아냥까지 있었는데 검찰 그 기소장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서 그 네. 혐의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이 네. 대표적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규정이 이렇습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 위반 혐의인데요. 네. 이 7조 2항에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충돌 부분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안이 없었을 뿐이지 충분히 반영은 돼 혐의는 있다.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검찰에서는. 적시가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권력형 비리다라고 주장을 다시 하고 있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우선 진행 상황. 손혜원 의원을 문재인 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영입을 했고요. 네. 영부인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것,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이었었고, 네. 그리고 국토부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권력형 비리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사 직원이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도 심각한 위반 행위인데 공직자 국회의원이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도 같은 결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산막동 철길에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68살 김모 씨가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용산에서 순천으로 가던 해당 열차가 1시간가량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철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열차가 급제동했지만 김 씨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 회장이 재임 시절 협회 비용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등의 혐의로 한유총 광주지회 전 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 있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비와 특별회비 9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의 윤창호법에 맞춰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유흥가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고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판결하는 절차를 약식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식 명령 판결이 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김야훈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교차로 좌회전하던 택시가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사건 발생 3개월 뒤
승용차 운전자 조 씨는 검찰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는 건데 조 씨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적색 등에서 내가 정지선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상대방 차가 와서 제 차에 접촉을 했습니다. 2달 넘도록 법원으로부터 판결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자 조 씨는 지난달 말 법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고 보험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찾아가 봤다고요. 약식명령이 송달되는 것이 3주 걸린다고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주 걸린다던 약식 명령문은 이틀 뒤 도착했고 황당하게도 2달 전인 3월 20일에 판결이 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 이것도 내가 본인이 스스로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동안 뭐 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법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법원은 약식 명령건이 많다 보니 날짜를 포함한 양식을 미리 작성해 놓고 판사가 최종 확정을 하면 명령서를 송달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식 명령문에 적혀 있는 3월 20일은 사실상 판결 확정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민원인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약식 명령문을 언제까지 송달해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민원인에게 오해를 일으킨 부분은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전남 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16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위해 일하면서 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돈을 운동원들에게 제공하고 선거 비용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천만 원을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전국 민주열사 130명의 삶과 죽음을 다룬 전국의 5.18들 전시회가 오늘부터 서울에서도 열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특별전을 열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도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5.18들 전시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18 37주년 기념사를 통해 박관현과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열사 등 광주를 위해 스스로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하면서 기획됐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살인 혐의 적용, 음주운전 사고, 탈항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인 혐의 적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2달 동안 매일같이 폭행하면서 물고문도 하고 맞은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부른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폭행치사 적용 안 하길 잘했다. 경찰, 이건 초특급 칭찬이야. 흉악한 범죄자는 소년법 적용 못 받게 법 좀 고치자.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는 반응들과 함께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가 주춤한가 싶었는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뉴스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광주의 한 시내도로에서 20대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들이받고 40대 여성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노인이 숨지는 등 광주에선 올해만 벌써 3명이 숨졌고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발 술 마시고 운전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본인 한 명으로 인해 슬픈 상처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내일부터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8%로 강화될 예정인데요.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누리꾼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내년부터 광주시가 선보일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깨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름을 공모하고 선정한 광주시의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깨. 내년 1월부터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선보여질 예정인데요. 친구야, 타랑깨 타장깨, 자전거 특훈하자.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타랑깨 타고 광주 곳곳을 돌아다닐 생각에 한껏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한승탁의 타구는 센터 쪽에 높게 떴습니다. 중에서 내려오면서 잡습니다. 태업 공홈 연결, 이 공이 빠집니다. 선취득점 기아 타이거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타, 3루자 그리고 1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주찬의 타구도 좌중간 뚫었습니다. 1루자 홈인 침묵하는 김주찬도 적시타를 뽑아냅니다. 톡 갖다 댑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 김주찬이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들어왔어요. 점수 5대0 기아 타이거스. 이번에는 오른쪽 우익수 뜁니다. 멀리 담장 원바운드로 패스 때렸습니다. 그런데요, 김선빈의 타구가 다시 왼쪽 높게 떠갑니다. 좌익수 뒤로 가서, 자, 위치를 잃었군요. 위치를 잃었고 2루자 홈인 김선빈 2루까지.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 유승현이 3루를 돌아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7대0, 점수차가 더 벌어집니다. 역시 박찬호 선수가 아닐까. 목적 찌르면서 삼진,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6.25) 전쟁 당시 전남 동부 지역의 학도병 183명이 섬진강 인근 화계읍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가 70명이 실종되거나 전사했습니다. 이를 화계전투라 하는데요. 이 화계전투 참전 유공자들이 정부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5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소녀는 백발이 성성한 84살 노인이 됐습니다. 학도병 신분으로 6.25에 참전했던 정효명 씨입니다. 벌써 6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 씨는 6.25 당시 참전했던 화계전투를 잊지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하는 불쌍한 나라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이거예요. 밀려온 것이 한 달 만에 하동원계까지 인민군이 내려왔어요. 1950년 7월 정 씨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 183명의 학도병들은 경남 하동 화계읍 야산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화계 전투 덕에 부산으로 진격하던 북한군을 지연시켰고 인근 주민들의 피난을 도울 수 있었지만 학도병 7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계 전투 유해 발굴 사업은 2007년 19회 유해를 발굴한 뒤 멈춰 있습니다. 그마저도 한 구를 제외한 9구는 화계전투 참전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도병들의 나이가 어려 후손이 없는 탓에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계전투에 참여한 학도병들의 모임은 아직까지 보훈 공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학도병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병력 의무도 없어요. 15, 16, 17 이 학생들이 나가서 군대를 하면은 기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상례인데 헬스 지원을 해서 갔다는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유별나게도 국가를 이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 전남동부 보훈지청은 화계 전투가 벌어진 곳이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싸웠던 지역 출신의 참전 용사들인 만큼 관련 사실을 검토해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내년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을 두고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내년 정부 부처의 전체 지출 한도는 올해보다 6.2% 증가했지만 농림 분야는 오히려 4% 감소했다며 이는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농정개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예산 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편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식재료에 대한 유전자 변형 여부 검사가 연중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된장과 두부 등 대두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학교 급식 식재료 등을 대상으로 대두 유전자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품 표시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두부에서만 각각 8건과 24건의 유전자 변형이 확인됐습니다.